이것은 자석입니다. 자석은 금속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성질을 지닌 물건이죠.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같은 자석끼리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서로 다른 극을 띠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자석끼리는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같은 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이런 자석의 힘을 이용하면 이렇게 무거운 기차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석이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석의 성질인 자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두면 이 자석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면서 손가락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손가락을 누르는 힘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력이 무엇이냐 하면 자성을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자성이 무엇이냐면 자석의 성질, 자석이나 자석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도 자기력이고 서로 다른 극이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도 자기력입니다. 이런 자석의 힘이 자기력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자석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려면 충분히 자석이 서로 가까워져야 자석의 힘이 작용하게 되죠. 이렇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석 주변에는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다시 말하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자기장의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가루들이 자석에 들러붙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철가루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철가루들을 이어서 선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철가루들을 선으로 이어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선들이 바로 자기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은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력의 방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력을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석의 자기력은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반드시 S극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N극에서 나온 자기력은 S극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력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것이 자기장이죠. 자, 그렇다면 자석에만 자기력이 있을까요? 웨른스테드라는 과학자는 수업 시간에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류가 흘렀더니 주변에 자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즉 전류가 흐르니까 나침반, 즉 자석이 반응했다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것이 됩니다. 즉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회로의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이 도선 주변에 이렇게 나침반을 설치해 주게 되면 나침반의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돌아갔다, 자석이 반응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강한 전기가 흐르는 물건은 마치 자석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이판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뚫어 놓았습니다. 이 도선에다가 위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겠습니다. 이 막대기를 따라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침반의 바늘이 마구잡이로 돌아간 것 같지만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쪽이 N극, 파란색 쪽이 S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즉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 있는 이 나침반들도 마찬가지로 N극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향인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전류 주변에는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엄지를 척 하고 올렸을 때 이 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 오른손 법칙만 이용하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감깁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 주위에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나침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여기 가장 앞쪽에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으니까 왼쪽이 될 것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고 있으니까 그대로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침반의 방향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도선의 모양을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원형 도선을 따라 흐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때 이 세 가지 위치의 나침반을 둬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침반은 어느 방향을 가르치게 될까요? 도선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전류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자기장의 방향 어떻습니까? 전류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을 쓰면 자기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류가 지나간 후에 아래쪽으로 전류가 내려갈 때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번에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네 손가락에 감아주면 네 손가락은 이런 방향으로 감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나침반은 어떤 방향을 취하게 됩니까? 원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감기게 되니까 가운데 나침반에서는 자기장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쪽으로 자기장이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반은 이렇게 여러분들 쪽으로 나침반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침반의 방향을 아는 방법은 이 오른손 법칙만 이용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